돌집사 TV입니다. 어느덧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올해는 이제 뭐 지게차나 굴삭기 시험 접수도 끝났고 해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1월 1일부터 다시 시험 접수를 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굴삭기와 지게차를 준비하시기 전에 공부를 당연히 하실 텐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더 효과적인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 준비를 했고요.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굴삭기나 지게차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처음 보는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모든 시험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공부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굴삭기, 지게차 이런 부분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혀 접해보지 못한 단어들이나 내용들을 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시험보다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굴삭기와 지게차 두 개 다 공부를 해보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거는 불필요한 문장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자격증 공부에 약간 문제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내용도 너무 많고 불필요한 문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자르면은 사실 좀 더 쉽게 만들 수는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불필요한 문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외워야 하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알면은 그 단어들만 빼서 외우겠는데 혹은 우리가 뭐 실무를 먼저 해보셨던 분들은 실무를 하면서 내가 보니까 이 레버가 중요하더라 이렇게 하셔서 중요한 부분들을 빼서 외우실 수가 있는데 저처럼 실기가 먼저가 아닌 필기를 먼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외워야 하는 단어가 무조건 굉장히 많다라고 느끼시는 게 좀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유형을 총 세 가지로 나눠봤고요. 이 세 가지 유형법을 익숙하게 익히셔서 그 다음에 기본서를 보시면서 혹은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제가 올렸던 영상을 접하신다면 공부가 좀 더 효율적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부 방법입니다. 문장 말고 단어 위주로 외운다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말씀이냐? 자, 긴 문장일수록 핵심 단어만 찾아 외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철수가 어제 선생님에게 사과를 하나 받았어요. 사과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저는 이거를 다 외워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짧게 하나만 나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철수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뭐 많았겠죠. 철수가 뭐 엄마한테 혼났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어와 정말 중요한 목적어와 서술어를 외우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결국엔 철수가 사과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누구에게 받았는지까지 선생님에게 어제 받았었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외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긴 문장일수록 철수에게 철수가 어제 선생님에게 사과를 한 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개를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받았다 라고까지만 외우는 거죠. 이렇게 긴 문장들이 많이 나올수록 핵심 단어를 빨리 체크를 찾아서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과를 받았다 누구에게 선생님에게 선생님과 사과라는 거를 순서 외우는 게 만일에 어렵다 철수가 어제 선생님에게 사과를 받았다 라는 말이 만일에 이해를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과를 받았다 누구에게 선생님에게 이런 식으로 거꾸로 외우는 것도 오히려 외우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볼게요. 자, 100% 이해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 보면은 일단 간단하게 이해한다는 뜻인데 유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유압이란 것을 사전적 정의로 검색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100% 이해를 한다는 건 사실 완벽한 시험 준비가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저의 특성상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 혹은 보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중요하지 않은 설명은 늘 생략을 하고 정말 중요한 것만 얌체처럼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100% 이해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압, 일단 뭐 붐이라는 거는 굴삭기에 나오는 구조 작동 작업 장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붐은 유압이 높으면 이상해진다 라고만 외웠습니다. 그럼 유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 설명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붐은 유압이 높으면 이상해진다. 이런 식으로 유압이란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외우시면은
이것 자체를 외우시다 보면은 유압이 어떤 거구나라는 느낌이 대충 와요. 그 정도로만 해도 저는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이것을 통해서 선생님 되시거나 강사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유압이 뭔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겠지만, 공부를 하고 필기 합격이 1차 목표이신 분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방법 한번 보도록 볼게요. 단어의 변형을 이해한다. 자, 요거는 시험을 대비를 하는 겁니다. 기출 문제를 보고 기본서를 보더라도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문제 은행도 마찬가지로 1년마다 형식을 변형해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식입니다. 자, 뭐가 만일에 파손이 됐어요. 그럼 뭘 체크를 해야 되냐? 컨트롤 밸브다. 자, 맨 처음에 기본서에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근데 나는 컨트롤 밸브 불량이면은 A라는 현상이 나온다고 외웠어요. 근데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니까 컨트롤 밸브 스풀 불량이면은 A 현상이 나오는가?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제가 외운 건 컨트롤 밸브 불량이라고 외웠었는데 컨트롤 밸브 스풀 불량이라는 게 추가됐어요. 아, 이 스풀이 뭐지? 라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다만 시험을 볼 때는 이 컨트롤 밸브 불량이라는 거에 나온다 하면은 여기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모든 설명을 다 풀어냅니다. 좀 더 꼬은다라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컨트롤 밸브 불량이랑 컨트롤 밸브 스풀 불량이랑 같은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서 오히려 꼬아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당황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 방법 이제 세 가지를 봤고요. 이 세 가지를 토대로 이제 어떤 식으로 외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출 문제들을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준비했던 영상에 나와 있는 스크립트 중에 한 부분이고요. 기본서의 내용이기도 하고 나오는 문제들은 모두 기출 문제니까 지금 보시면서 같이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다섯 번째 파트가 이제 유압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압기기 파트인데요. 자, 먼저 압력 제어 밸브. 일단 배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는데요. 종류가 좀 많아요. 리듀싱 밸브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일반적으로 외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감압 밸브라고 하면 유압회로 입구 압력을 감압하여 출구 설정 압력 유지. 자, 이것을 통째로 외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겠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듀싱 밸브를 처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 먼저 이건 중요합니다. 감압 밸브라고도 한다. 왜냐, 시험에 문제에 리듀싱 밸브라고 안 나오고 감압 밸브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외울 거는 감압 밸브네요. 감압 밸브. 그리고 유압회로 입구 압력을 감압하여 출구 설정 압력 유지한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압회로의 입구 압력을 감압한다. 자, 사실 요것만 외워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구 설정 압력을 유지하냐? 이거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출구 설정 압력을 유지하는지 물어보려면은 이 밸브 자체가 어디에서 감압을 해서 출구 설정을 유지를 해주는지 설명이 나와야 돼요. 혹은 보기에도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 설정 압력을 유지해준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구 압력을 감압한다라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이름에 이미 감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외워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무브와 밸브도 마찬가지네요.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로드 밸브라고 한다라고 일단은 무조건 외워야 되죠. 실무를 하시다 보면 사실 뭐 언로딩 밸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우린 시험 문제를 공부해야 되니까 무브와 밸브는 일단 언로드 밸브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공부 방법으로 볼게요. 회로의 압력이 설정 값에 도달하면 펌프 전 유량을 탱크로 방출하여 펌프에 부하 걸리지 않도록 동력을 절약해준다. 유압장치에서 두 개의 펌프를 사용할 때 펌프 전체 송출량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동력의 절감과, 자, 벌써 머리가 아픕니다. 자, 요거를 다 외워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공부 방법으로 외워볼게요. 자, 탱크로 방출한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언로드 밸브는 탱크로 돌려보내요. 다시 언제? 회로의 압력이 설정값에 도달하면. 사실 근데 언제는 상관없습니다. 왜냐? 돌려보낸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는 언로드 밸브밖에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징 하나 외워주시면은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근데 동력을 절약해준다.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유압 장치에서 두 개의 펌프를 사용한다는 이제 두 번째 내용 볼게요. 송출量필요할 때 동력의 절감과 유온 상승을 방지한다. 자, 어쨌든 언로드 밸브는 동력의 절감과 유온 상승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냐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앞에서 감압 밸브 같은 경우에도 감압이란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 단어로 외웠었는데, 언로드 밸브, 무부하 밸브는 이 앞에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력의 절감과 유온 상승을 방지한다. 이것을 꼬아서 낸다라면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동력의 절감이 된다고 했으니까 언로드 밸브를 사용을 했을 때 연비가 좋아진다, 뭐 가성비가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면은 아, 동력이 절감된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꼬아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외워주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볼게요. 자, 시퀀스 밸브라고 있습니다. 자, 시퀀스 밸브 말조차도 벌써 너무 생소한데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요거 같은 경우 무엇을 외워야 되냐? 자, 두 개 이상의 분기 회로. 자,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분기 회로가 두 개 이상이다. 분기 회로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이란 말이 나오면 아, 시퀀스 밸브를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외우셔야 될 거는 유압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한다. 자, 시퀀스 밸브는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한다. 유압 액추에이터 다 같은 말이고요. 유압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액추에이터니까요. 자, 이렇게만 외우면 시퀀스 밸브도 끝나고요. 카운터 밸런스 밸브 볼게요. 자, 요거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자, 저는 여기 뒤에 보통 뒤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한다. 자, 뭐가? 실린더가. 자,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실린더가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압력을 제어해서 실린더가 낙하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게 카운터 밸런스 밸브다 라고 외우시면 끝나는 거죠. 이기 때문에 뭐 중력으로 인하여 뭐 제어 속도 이상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압 회로에서 최고 압력을 제한하는 밸브로서 회로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밸브는, 자, 정답은 3번인데요. 릴리프 밸브도 중요한 밸브입니다. 근데 릴리프 밸브를 외우실 땐 한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최고 압력을 제한하는 밸브다. 자, 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아까 감압 밸브 얘기도 나왔었죠? 그리고 카운터 밸런스 밸브에 대한 핵심 단어들도 있었죠. 자, 감압 밸브는 입구에서 압력을 감압한다 한다고 있었고요. 입구 감압. 그리고 카운터 밸런스 밸브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가 낙하 방지였죠. 실린더 낙하 방지 해주는 압력. 제가 밸브이고, 릴리프 밸브는 최고 압력을 제한하는 밸브고요. 체크 밸브는 압력 제어 밸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단어만 외우셔도 외워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유압기기 여기서도 한번 이제 훌쩍 체크해 볼게요. 자, 방향 제어 밸브, 체크 밸브는 뭐냐? 역류 방지, 잔류 압력 유지, 한쪽으로만 흐르게 한다. 자, 요것만 외우시면 된다라는 거죠. 스플 밸브도 마찬가지예요. 오일의 흐름을 변환한다. 축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여유 있으시면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감속 밸브. 자, 유료를 감속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은 발진, 급발진, 정지, 감속, 변환 등을 충격 없이 행하는 밸브다. 어쨌든 이런 얘기 나오면은 감속 밸브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셔틀 밸브 두 개 이상의 입구, 두 개 이상의 입구가 굉장히 특징입니다. 이 친구는 요거 하나 외워주시고요. 저압측은 통제해주고 고압측만 통과시켜준다. 그런 밸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자, 유량 제어 밸브도 볼게요. 밸브가 많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특징을 외우시는 게 중요해서 밸브를 좀 준비를 했고요. 스로틀 밸브 볼게요. 자, 오일량을 조절을 해주네요. 자, 오일량을 조절해준 게 스로틀 밸브다. 사실 유량 제어라는 게 모든 밸브가 오일량을 조절시켜 주는데 통과하는 관로를 줄여준다는 게 특징입니다. 사실 스로틀 밸브가 내용이 긴데 이것도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만 보셔도 되고요. 압력 보상 유량 제어 밸브, 자, 요거 내용 다 지우시고 압력 보상이고 뭐고 항상 일정한 유량을 본다. 가장 많이 쓰고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게 압력 보상 유량 제어 밸브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이름이 길죠. 온도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럼 점도 변화 영향을 줄인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분류 밸브 분배한다, 유량을 분배한다. 요것만 보시면 되겠죠. 니들 밸브 미세하게 유량을 조절한다. 자,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제가 이것도 요약한 내용이지만 이 요약한 내용에서도 한 번 더
요약을 해서 단어 위주로 외우실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이해를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회로 내 유체 흐름의 방향을 조절하는 데 쓰이는 밸브. 자, 여기서는 근데 크게 나왔죠. 주제에 대해서 나와버렸죠. 밸브 어떤 주제인지. 자, 방향을 조절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방향 제어가 밸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유압 장치에서 역류를 방지하고 회로 내에 잔류 압력을 유지하는 밸브. 문제의 형식이 가장 잘 나오는 형식이 바로 이런 형식이겠죠. 자, 아까 체크 밸브. 체크 밸브에서 이런 잔류 압력을 유지해주고 역류를 방지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 두 개만 기억을 하셔서, 둘 중에 한 개만 기억을 하셨어도 풀 수 있었던 문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기본서를 펼쳐서 공부를 해보시는 순간, 아, 이 많은 내용을 내가 언제 다 공부를 해서 필기 시험을 보나? 라고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실 때도 뭔가 전부 다 외우시기보다는 오히려 굴삭기나 지게차는 문제와 답만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필기시험 하면서는 뭐 오답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굴삭기나 지게차 시험을 기출 공부를 하실 때는 문제와 답을 정확하게 외우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제가 영상이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기출 문제랑 이제 기본서 해설 영상 보시면서 공부를 꼭 하셔서 책 없이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